그리고 외교부에서 아까 뭐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바꿨다? 진짜 말도 안 돼. 외교부에 사람이 없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딱 봐도 아 이거는 딱 듣는 사람들 열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교부가 원하는 사람이 없었겠지. 오늘 멘트 좋아. 네. 짝짝한 김에 그렇지. 만 명에게만 적용되는 법의 나도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멘트 좋아. 훌륭하십니다. 좋아. 오늘 그 심우정 검찰총장 네. 네, 네. 그 따님 네. 있잖아요. 특혜 채용. 네. 외교부. 도터. 네. 딸. 네, 요거 문제. 말 많아요. 네, 말 요거 사실 많죠. 저희가 미리 이제 좀 오늘 하루 종일 그 모든 방송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아직도 이런 음서제 같은 이런 의혹입니다. 아직은. 네. 물론 오후에 지금 대검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네. 우리는 그 입장문을 보고 네. 또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가 심우정 총장님의 입장을 다 들어드릴게요. 네. 네, 들어드리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장난이 아닌 사건입니다, 사실은.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사실이면? 네? 연결되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CBS 이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바쁘신데, 아이고. 지금 광화문이신가요? 네, 광화문에서 방금 집회 마치고. 아. 네. 예. 아, 네, 바쁘신데.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그, 심우정 총장 딸, 외교부, 이게 이제 그 공무원이죠? 기간제인가요? 국립외교원은 뭐 연구원. 연구소이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연구직이라고 보시면 아, 되고. 연구직. 거기, 예. 거기는 이제 뭐 기간제로 어쨌든 근무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외교부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이게 특혜 채용. 예. 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대검에서 그 입장문이 네.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뭐 집회 중이라서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요. 네. 대검에서 무슨 입장이 나왔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 확인은 아직 네. 못했습니다. 예. 네네. 제가 그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몇 개만. 근데 네. 대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 그 의원님이 주장하신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기간, 그러니까 네. 경력 2년 이상, 실무 네. 경력 2년 이상, 네. 예, 이게 필요한데, 네. 이걸 못 채웠다 하니까 대검에서는 뭐 여기저기 연구보조원 서울대, 유엔사 네. 인턴기구 인턴 네네. 등등 해서 이걸 합치면 2년을 채웠다.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 알았습니까? 근데 요거는 뭐 서류를 내면 그러면 좀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외교부가 특히나 연구직을 채용하는데 경력을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모든 경력을 다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경력을 인정을 할 때 관련 분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련 분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써낸 걸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써낸 거에서 몇 % 정도만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공무원이나 또는 관공서의 경우에는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없이 뭐 모든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면서 뭘 했어.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냈다고 하면 그거 뭐 대부분의 사람이 못 채울 수는 없겠죠. 많이 채우겠죠. 요즘 뭐 대학생들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의원님. 이건 뭐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날 때 어쨌든 석사 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고요. 네네.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 네. 금방 나오는데요. 다른 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문화재청이었는데 지금 국가유산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고궁박물관. 예, 이런 경우에도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고 가로 열고 졸업 예정자 포함 괄호 닫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채용 공고는 굉장히 이거는 좀 자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하죠. 예, 뭐 일자리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에게 채용 공고문으로 하여금 약간은 헷갈리게 하거나 여지를 주거나 하는 것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일시와 관련돼서는 그걸 정확하게 하죠. 뭐 해수부 산하 기관의 경우에도 해수부도 그렇고 여기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되게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든지 네. 또는 면접일로부터 면접 예정일이 언젠데 면접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졸업을 하게 되면 거기는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런 뭐 기간에 확정되는 날짜까지를 표시해가지고 채용 공고에 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내놓고 우리는 졸업 예정자를 그냥 포함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좀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의원님, 네. 그리고요, 이게 핵심은 또 1월 3일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3일에는
네. 그 응시 작권 요건이 네. 경제 관련 석사학위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2월 네. 5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2일이 지나니까 네. 국제 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바뀌거든요. 네. 너무 이상하죠. 네, 외교부에서는 이제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그러니까 경제 관련 석사로 하다 보니까 네. 안 구해져서 이거 바꿨다는데 이 이상의 어떤 해명을 들어보셨나요? 해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음. 사람이 안 구해질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고를 냈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뭐 한 20명은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1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네. 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의 기관들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고 기한을 연장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단순하게. 그렇죠.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 면접을 하기에도 배수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배수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마 외교부도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채용 그 공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쓰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뭐 적게 들어왔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정리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리를 하고 면접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정돈을 해야 다시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고 기한을 채용 공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뭐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적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한 명인가를 결국 면접을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치 분야로 국제 정치 분야로 새롭게 공고를 냈다는 건데 경제 분야가 안 보이니까 우리 그냥 바꿉시다 정치 분야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원래 운전기사 뽑으면 그- 운전기사 뽑지 운전기사 뽑으려다가 갑자기 청소부 뽑진 않죠. 그러니까요 외교부에서 사람을 영구직을 그걸 뽑는데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네. 전 세계 관련한 사항들을 리포팅을 하고 정리를 해내서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전 경제 분야를 뽑는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분야 방산 분야도.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치는 전체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 와서 관련된 것들을 그래도 스크랩도 하고 리포트도 만들고 보고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많고 많은 정치 분야를 다시 했다는 게 그러네요. 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공고 기간을 연장을 해버리면 그럼 경제 분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 기간을 어쨌든 길게 지금 재공고한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겠죠. 네.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뽑았어야 됐겠죠. 그러네요. 네.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거 특혜 채용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왜 기한 연장이라고 하는 네. 아주 좋고 보통 평범하게 쓰는 방식이 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채용 네. 공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아니하고 사람이 적지만 그냥 우리가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도 봅시다. 그리고 불합격 시키고 새롭게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합시다. 정치 분야, 네. 국제 정치 분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근데 또 우연히 일치로 심우정 총장의 네. 딸이에요. 그 바꾼 게.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이 특혜 채용은 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그 화두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모셔서 네.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거의 다인데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네. 외교부가 네.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뭐 아직은 이해가 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만 이해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취준생들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겠구나 이게 네. 되는데 제가 어쨌든 이해가 안 가고 저희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해준 취준생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맞죠. 네, 여기까지. 뭐 들으시면 알겠죠? 네, 그럼요. 네, 우리가 갑자기 내가 뽑은 사람이 운전기사인데 갑자기 기한을 늘리지 이거를 직종전환을 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지자체에서 인사 업무를 해봤잖아요. 네. 네. 또 이 공무원의 꽃은 인사입니다. 그렇죠. 인사에 살고 인사에 죽는 말이 있고 인사가 만사단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장난 불평등한 이 출발선, 네. 엄마 아빠가 잘나면 공무원 되는 것이고 우리 선관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878건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사람의 딸이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뭐가 증명이 된 거냐?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정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는 취업 공고문에 보면 당시에 심우정의 딸이 석사 취득 예정자였다고 해명을 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취업 공고문 어디에도 석사 취득 예정자는 없었다. 없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예정자라는 표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신입사원 뽑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졸업.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를 말하는 거지. 저도 뭐 진짜 다양한 이 공무원 조직에서 일을 해봤지만 저는 예정자 뽑는 거는 정말 제 마음에도 예정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련 분야 실무 경력 2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경력이 2년이 되는 건지인데 해명을 못 하고 있다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한정혜 의원실에서 밝혀온 겁니다. 아, 한정희 의원실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한정혜 의원실 이 모 보좌관하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또 한정혜 의원님이 또 통화를 하실 줄은 제가 몰랐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한정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직사회에서는 이제 경력직이 됐든 신입직이 됐든지 간에 이 취업 공고문을 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수 그러니까 한 명이 지원을 할 때면 우리가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단수일 때는 한 명이고 최소한 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 비리를 파헤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면접을 볼 때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박형강 기자를 내 아들이야, 나 검찰총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데 넣어야겠어. 그러면 누가 이제 부탁을 했어. 그러면 먼저 박형강 이력서 한번 줘봐.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인사 담당자한테 줍니다. 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박형광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서 쭉 이렇게 이제 딱 이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걸 뽑아가지고 이 취업 공고문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쉽게 답을 말해서 먼저 보고 문제를 만드는 일종의 그렇지. 박형광 맞춤형 인사 취업 공고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딱 이제 공고문을 내게 되면 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근데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아빠 찬스 괜찮네. 국제 관계학이야.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뭐 한자 2급 보니까 박형광이 한자 2급이 있네. 그럼 갑자기 한자 2급 뭐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 없는데도 어. 그걸 집어넣는 거죠. 예. 갑자기 이제 뭐 킥보드 자격증 아니 뭐 드론 자격증 있으면은 왜 나중에 뭐 드론도 날릴 수 있거든 국제 네. 관계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버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지원을 하다가도 뭐야 드론 자격증 A 하고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박형광 혼자서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재공고를 통해서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박형광 혼자 단수로 응시를 해도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들어간 그 조직에 있었을 때 국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네. 그때 면접을 몇 명이서 명이나 봤는지 봤는지. 지금 이것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해명이 안 돼요. 해명이 안 돼. 외교부에서도 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외교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대검에서는 이제 한 말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석사 뭐 수혜 예정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국제 정치 분야로 응시 자격이 한 달 만에 바뀐 거. 원래는 경제였는데 국제로 한 달 후에 바뀌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심우정 그러니까 총장 측 대검에서는 해명을 하지 않아요. 외교부가 그렇게 했다. 그럼 외교부가 말을 해줘야 돼 이제. 근데 아직 적절한 해명이 없다. 근데 일단 저 같아도 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보좌관이잖아요. 네.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 강 보좌관. 네. 그럼 저는 바로 어떻게 조언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 무조건 외교부를 통해서 해명을 하게 되고 채용한 사람들. 네, 첫 번째 시그널은 뭐 우리는 원칙과 절차에 통해서 우리는 채용했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나갑니다 일단.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네. 그때부터 대응하는 거야. 이거 공무원 여기 진짜 해본 사람 네. 설마 하신 건 아니죠? 우리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 네. 뭐 지켜봤잖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려고 제가 맞아요. 이 경매 스터디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안목지라서 아무나 네. 몰라요. 사실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그 아직 의혹 단계인데 네. 대변인이 봤을 때 딱 보면 각이 어때요? 이거 특히 채용이 아니다. 각이. 일단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사 취득 예정자에서 저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미 그걸로 끝났다. 네, 저는 거기서 일단 기본 절반 먹고 들어가고 또 이분이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따님이 SNS로 상당히 활발히 하십니다. 활발해요. 네, 그래서 그 한정희 의원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인터넷에 그 쳐보면 나옵니다. 쳐보십시오. 아니, 본인이 네,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올렸어. 너무 그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보냈잖아요. 캡처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냥 구글에 치면 바로 나와요. 네. 바로 나옵니다. 바로. 그것도 이분이 이거 말고도 이 전에도 그 대출 의혹, 대출 논란이 있었잖아요. 심우정 네. 있었죠. 제가 알기로 심우정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또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아마 재산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따님이 대출을 서민금융과 관련된 맞아요. 대출을 받았다. 집이 그 재산이 어머님이 70억인가 뭐 그 정도 돼요. 몇십억 돼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부루마블이나 돌려야 우리는 70억 100억 만지지. 예? 우리가 뭐 그 숫자로 말하는 건 알지. 우리가 뭐 70억 100억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없어 우리 또 주변에. 그 제가 70억 김건희 뭐 주변은 아니고 김건희. 근데 부대변인님 70억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부루마블 돌리는 거 아니 있다니까. 말을 좀 알고 그러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70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70억 있으면 어디다 쓸 줄 모르겠다 진짜. 나 그러면 CBS 살련다 내가 진짜. 아니, 저희 그 정도 할 값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네. 그 어쨌든 제가 30대니까 그래도 아.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치. 뭐 물론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또래. 네, 비슷한 또래로서 진짜 열받죠.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이게. 네. 왜냐면 이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네. 국립외교원 들어갈 때 한 번, 외교부 들어갈 때 한 번. 맞아요. 이게 무슨 이게 석사학위 소지자랑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는 진짜 다른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설사 오케이 좋아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를 뽑는다 쳐. 네. 그러면 무조건 명시합니다. 근데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려놓고 뽑아놓고 석사학위 예정자여서 뽑았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아까 뭐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바꿨다. 그 진짜 말도 안 돼. 외교부에 사람이 없어요. 지원하는 사람이. 이거 딱 봐도 이거는 딱 듣는 사람들 열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외교부가 원한 사람이 없었겠지. 오늘 멘트 좋아? 네. 짝짝한 김에. 치고. 나도 오늘 그 10,000명에게만 적용되는 법의 평등 나도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멘트 좋아? 훌륭하십니다. 좋아. 석사 취득 예정자라고 하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가만큼 좀 길잖아요. 제가 석사도 했고, 석사요. 제가 이제 박사도 지금 이제 논문 하고 있는 그런 박사. 사람이야. 내가. 갖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변인 장난 아니에요. 근데 재산도 한 70억. 7억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석사를 취득 예정자라는 거는 이게 논문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게 논문 표절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뭐 이분이 일반 대학원인지 어떤 대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학원은 4학기를 안 다니고 5학기를 다녀가지고 그냥 졸업시험 보고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수료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석사 취득 예정자의 이 자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짧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그러네. 것처럼 외교부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력서를 받아봐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이거는 개인 의혹입니다. 개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밝혀줘야 되냐? 민주당이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하러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님한테 원래 이런 거 밝혀야 되는데 네. 뭐하러 축시항구를 안 해? 축시항구를 안 하니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네. 이거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저희는 심우정 총장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지금 발목이 잡혔죠. 부도한 거야. 이거는 쭉 가봐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댓글에 이제 보기보다 공부 많이 하셨네 이게. 저 안경 썼잖아요. 무슨 하시는 거예요? 엘리트입니다. 네. 엘리트세요. 네.